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준하입니다. 네, 8월 27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 바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예상으로 바로 들어가고요. 이건 이제 1200m입니다. 국내산 육군 2세만 이제 1200m인데 이게 아마 이제 물레방아가 인기 1위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 물레방아가 지난번에 선행 외곽에서 3열 외곽, 그러니까 선행만 하나 또 하나 이 외곽에 있었어요. 3열 외곽에. 근데 주로는 양호 7%였었고, 근데 라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죠. 일단은 뭐 여러분들의 생각에 힘이 안 차서, 일단 뭐 힘이 안 차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에 기수가 승부 의지가 없어서,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고. 3번. 근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체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뭐 토일제에서 얘기했던 그런, 얘도 보면은 신장력이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어. 지난주에 출전하려다 이제 출전을 이제 한 주 더 미루는 그런 마필인데, 그 미룬 거는 아마 떨어져서 그럴까? 지난번에 그 육군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1200인데, 오늘 상대가 약하니까 이거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상도 안 합니다. 아무리 이런 날은 그냥 한 번 죽고 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배터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죽으면 안 되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뭐 이 마필이 세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마필이 어디 있어요? 뭐 7번 여왕삭스요, 4번 그레이스톰. 이제 화산기한 같은 경우는 이제 쓰는 내용이 다르죠. 이 물레방아 같은 경우는 체형에서 오는 단점이지만은, 물론 이제 이 물레방아도, 아니에요, 5번 화산기한도 마찬가지. 얘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일단 한 발만 써. 그러고 힘이 떨어지니까 내측으로 기대려고 해. 여러 가지. 얘도 마찬가지야. 지난번에 선두 외곽으로 막 밀고 나왔잖아요. 그럼 그냥 힘 조절을 못했어. 이 물레방아도 그렇고. 이게 3번이라 그러는데 이 물레방아입니다. 물레방아.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이제 이번에는, 지난번에 선행 3열 외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 번째 외곽. 이번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붙잡고 나와요. 그거를 기수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 화산기어는 다비드 기수예요? 다비드 기수. 이게 또 몰고 나온다고. 이 기수는. 이제 왜? 일단은 선행을 한번 지난번에 못 갔으니까 이제 선행을 한번 가보려고. 이런 것들이 불안 요소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주는 2살짜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힘을 써가지고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늠이 지금 안 되는 거거든. 이런 거는 배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이제 아마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잠재력 측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그래가면서 이 토르의 망치 있지 않습니까? 9번 토르의 망치. 이거는 조심하십시오. 얘는 보면은 체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좋아요. 뭐 리듬도 있고, 뭐랑 동반 스포였더라? 뭐랑 동반 스포야? 저거. 예, 오늘 8경주에 나오는 거, 특별 경주에 나오는 거, 대상 경주, 특별 경주, 루키스 경주에 나오는 거, 그 집말 그거 뭐죠? 하얀말? 무슨 K? 라라 K. 라라 K랑 동반 스포예요. 이거는 이따 뭐 말씀을 드리죠. 라라 K랑 동반 스포하는데 좀 매를 맞아요. 매를 맞는데,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 이제 지지난주에는 좀 몸이 안 좋아서 방송을 못 했고, 지난주에 이제 방송을 했는데 지금도 목이 좀 가라앉기 시작을 하죠. 근데 말을 좀 아끼려고 하는데 지금 토요일째도 1시간을 넘게 했어요. 이 지난주에 이 토르의 망치가 뭐라 그랬죠? 조금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제가 이 타이어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그것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한참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타이어 얘기를 안 하는데, 얘는 타이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돼. 왜냐면 얘는 뒤에 타이어가 지금 뭐라 할 거야, 중고를 껴놨다 그러면 안 되고, 길이 안 들었어. 길이 안 들었어, 아직.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체형이나 리듬이나 근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좋아.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뒷타이어가 아직 길이 안 드는 거, 길이 안 난 거야. 여러분들, 우리 차 같은 경우도 이제 길 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길 낸다고 어디 가서 고속주행도 해보고 그런 거야. 이게 길만 나면 이 마필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월등하진 않더라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마필이야. 이 토르의 망치도. 근데 그게 이제
운전자가 길을 잘 내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이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길을 잘 내줘야지. 근데 길을 좀 잘 내주기를 좀 기대를 했고, 이 그레이스톰도 예, 뭐 그냥 좀 걸음이 좀 느려요. 좀 그리고 머리를 내리고 뛰는 주행 자세라 좀 이경주는 그냥 여러분들 건너뛰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지금 딱 하나 저는 토르의 망치입니다. 이 토르의 망치에 어떤 비전을 좀 잠재력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거지. 이경주는 여러분들 배팅하면은 뭐 여러 방 해야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예, 그런 경주입니다. 첫 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토요일째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죠. 이 국내산 육군 연령 오픈 경주. 그러니까 2살짜리가 아니고 이제 2살로 넘어가면서 3살, 4살 탔을 때면은 이거 3살 전에 아무것도 못 보여주면 사실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축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제 관건인데, 예, 2번 이 작은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클래스 기억하십니까? 제가 입상하기 문정균 기수가 입상하기 전에 신영철 기수가 입상을 1400에 뛰었고, 그다음에 1300인가 1400을 먼저 뛰었던가 1400을 뛰고 제가 그때 다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문정균 기수가 들어올 때도 추천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제 실수죠. 제 능력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작은 클래스가 그 조교 때나 실전에서 보면은 그냥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시야를 넓게 봐야 되는데 그냥 이 유연성에 미쳐 있는 거예요, 제가. 저런 거면 유연성에다가 이제 조금 조교해가지고, 힘이 좀 이제 붙으면 뛰겠다 싶은 거죠. 근데 이 유연성에서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유연성도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부드러운 게 있고 이렇게 얘처럼 이렇게 느린 걸음을 갖고 있는 아주 슬로우 힘을 많이 쓰는 힘 소진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느린 걸음을 갖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다가 지난번에 문시영 기수가 타고 막 모래를 맞고 뒤로 가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안쪽에서 2번 게이트 했었어요. 1번 게이트 했었어요. 막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재심하고 나오잖아. 응? 재심하고 나오는데 과연 이번에 이제 문시영 기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시영 기수의 영리함이 나타날 겁니다. 선행을 가려고 하겠죠?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이제 최선책이고, 차선책은 내가 만약에 늦게 나갔어. 나보다 빠른 마필이 있어. 뭐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문세영 기수는 바로 잡아요. 그 차선책도 생각하고 나오는 기술. 그게 영리함입니다. 근데 어떤 기술은 보면 내가 선행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제가 더 빨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나는 선행 갈 거야. 그 힘 다 쓰고 죽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단점들이 이렇게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제가 문정균 기수가 입상 딱 하고 나서 제가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뭐 그런 것도 있고, 거기다 이제 이 조교사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돌배. 지난주에 돌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돌배. 자, 체중이 불었단 말이에요. 이적해가지고 471kg인가? 그러니까 이 체중을 빼려고 7번이나 습보를 했습니다. 과연 이거는 뭐 체중은 좀 여름이니까 빠질 수도 있지만, 자기 만약에 여기서 불었으면 더 좋고, 빠졌어도 얘가 갖고 있는 보통 체중이 460kg니까는 뭐 몇 킬로 정도는 괜찮을 거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이제 7번 습보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근데 얘는 뭐냐면, 작은 클래스는 뭐냐면, 하루 걸러서 습보를 해, 하루 걸러서. 나오면 뛰어요. 그러니까 얘가 말이 좀 나대니까는 이 속보를 못 해. 그거를 갖다가 조교사가 그냥 잡아가지고 억지로 이제 속보를 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나오면 후다닥 뛰고. 강약 조절이에요, 강약 조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돌배처럼 완전히 좀 반대의 조교잖아요. 그죠? 반대의 조교를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성과를 좀 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뉴 포인트입니다. 요거는
많이 좋아졌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직 발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이 간결하지 못하고 약간 채공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는 완전히 조금 많이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주에서는 일단 봐줄 수 있는 마필이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경주의 주인공은 작은 클래스를 축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뭐 작은 클래스를 지금 이렇게 주구장창 설명을 했는데 좀 불안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1번 강철 부대입니다. 강철 부대. 근데 얘가 지금 그 49조에 있다가 지금 37조로 이적을 하면서 말이 아파가지고 조교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조금 전에 여기인가요? 그랜드 군항, 3번 그랜드 군항하고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습보를 이제 2번은 한 건 기억을 하는데 3번 했는지 2번 했는지 그거 기억을 못해요. 이게 중요한 게 2번 했는지 3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37조로 이적을 하면서 얘 조교 안 했단 말이에요. 못 했단 마필이 아파서. 근데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이제 뭔가 조교를 했다라는 얘기지. 그게 뭐 2번, 3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못 했잖아요. 근데 얘도 보면은 500kg짜리 체형을 갖고 500kg예요? 몇 kg예요? 예, 500kg짜리 체형인데 그 49조에 있을 때 누구죠? 정평수 기수가 기승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한번 추천드렸던 말이에요. 근데 그냥 껍데기에다가 뭐 그렇게 뻣뻣하지 않고 힘이, 껍데기라는 건 힘이죠. 그 당시에 이제 정평수 기수가 좀 조교 좀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추천하고, 아, 저거 똥말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말이 좀, 능력이 없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말이 워낙 잘생겼어요. 그냥 세워놓고 걸을 때 보면은 정말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매번 나오면은 언제 조교하나 이제 그것만 보는데 이번에 조교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1번 게이트고 작은 클래스가 만약에 아까 제가 선행을 갈 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누가 선행을 가든 두 번째는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라스트가 얘가 조금 약해요. 근데 상대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 이 조교의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뭐 나올 시대 박우능 기수가 있으니까 얘가 선행을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은 클래스 강철 부대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분산 배팅은 안 해도 되겠죠. 4마리 정도니까 뭐 1번, 2번, 4번, 7번 이렇게 4마리 정도죠. 1번 강철 부대, 2번 작은 클래스, 4번 나올 시대, 7번 뭐 안토니오 기수의 마이티 뭐 있지 않습니까? 좀 폭은 좁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경주였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플라잉 제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검의 전설이요.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만약에 검의 전설이 겁이 나면 그냥 경주는 배팅을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 검의 전설을 제가 지금 몇 번을 지금 추천드렸어요. 말이 뭐 좀 체구는 얇아도 성격도 좀 칼칼하고 발도 잘 쓰고 그런 겁니다. 이제 자세가 높다라는 그냥 단점이 자세가 높다라는 건데 나머지 부분이 뭐 예를 들어 발도 잘 쓰고 근성도 있고 이 정도 두 개 정도 가지면 이 단점을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검증이 돼야 돼요. 검증이 안 됐잖아요. 저 3차 공고요. 1300에 3차 공고. 그거 보면 상대가 그렇게 세지를 않았어요. 경주 흐름도 빠르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시킨다? 그건 아니란 얘기지. 일단은 뭔가 평균적으로 꾸준히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기복이 심하잖아. 기복이 심하다는 건 뭐야? 상대가 세면 꼴찌 오는 거고 상대가 약하면 착수 노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가 됐든 간에 꾸준히 자기 걸음을 그러니까 뭐 기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경주에서 얘가 갖고 있는 걸음을 똑같은 걸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위를 매기는 게 순위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실전에 제가 어제도 토요일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뛰는지 봐라 그 말을 기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어떤 걸음이나 주행 자세를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남는 게 지금 그런 마필들이죠. 3번 플라잉 제스트 이것도 걸음이 느린 마필. 그다음에 7번 스마트 삭스
그 다음에 9번 스마트 클리어.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10번 비트레이서. 일단 축은 10번 비트레이스입니다. 왜 비트레이스? 얘도 보면은 체장이 길어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문성기수 탔잖아요. 예, 맞잖아요. 그 늦게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이 체장이 긴 마필들은 웬만하면 순발력이 좀 떨어져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더라도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타봤기 때문에 충분히 알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안 드렸던가요? 자, 아무튼 이번엔 뭐 컨디션도 좋고요. 뭐 더 좋습니다. 근데 얘도 불안한 감이 있지만 얘네들은 더 불안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충분히 세울 수가 있는 거고 3번 이 플라잉 제스트 사실 동화가 무서운 거지 뭐 말의 능력은 무서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7번 스마트 삭스인데 이 스마트 삭스가 아인슈페너나 뭐 요즘에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 그 뭐 타이탄 삭스나 제가 이 타이탄 삭스 같은 경우는 수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직돼 있기 때문에 힘 조절을 잘해야 된다. 김송수 기수가 불량주로 해서 날라온 마필이에요. 그죠? 얘네들은 이런 것들이 몸이 뻣뻣하기 때문에 다른 여타 부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주로가 가볍다거나 부담성이 좀 낮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인슈페너. 지금 이 스마트 삭스도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나이겔의 위너, 파워파리 0, 뭐 아르고 같은 맥락이에요. 지난번에 선행 쉽게 갔잖아요. 누가 갔지? 이혁 기수가 선행 갔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선행. 이혁 기수도 이런 거 보면은 참, 예, 대단해요. 선행 갈 건 가버려요. 또 선행 막았고 또 취입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만하고요. 자, 그다음에 스마트 클리어입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이마필은 사실 크게 어떤 단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이 이렇게 습부를 하면은 발을 자주 바꿔요. 이 발을 자주 바꾼다라는 거는 특별하게 어디가 아프지 않는 이상은 이제 힘이 덜 찼다라는 얘기예요. 힘이 덜 차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자동차로 치면 아까 얘기했던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어떤 그 후륜이 구동을 해줘야 되는데 구동이 안 되는 거예요. 구동이 안 되니까 어떻게 자꾸 발을 바꿔. 앞으로 직진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 발을 자주 바꾸는 거야. 발을 자주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한 발로 뛰는 마필이 예를 들어서 꾸준히 뭐 한 60km로 뛰고 있다면은 얘는 가면서 발을 바꾸는 그 순간 스피드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좀 위험하다, 조금 불안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마필은 누구냐? 이제 2번 희망의 창가입니다. 희망의 창가. 근데 이제 제가 토요일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말은 지난번에 뛰니까 바닥에서 경주를 펼치더라고요. 전개하더라고요. 바닥 전개라는데 이 라스트에서 자세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발도 아주 정말 유연하게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순발력은 없고 뒷심은 있기 때문에 거리를 늘려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리를 늘려 나오면 뭐예요? 그런 말의 어떤 장점을 충분히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승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그냥 어차피 비트레이서의 후차권 스마트, 그러니까 얘가 희망의 청가가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기승술 이런 것들이 다 딱 포함이 되면은 다른 것들을 방어하고 여기다 주력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얘가 불안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2번 희망의 창가나 플라잉 제트라든가 누구야 스마트 클레어 이런 마필이랑 같은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 능력을 희망의 창가를 그냥 능력을 확 끌어내 줄 수 있는 그런 기승술이 없기 때문에 3경주였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대응 클래스가 여기 나오고 티아모, 오키드밸리, 송아, 마치걸 여기도 없습니다. 이 도리포 같은 경우도요. 이 김용균 기수가 이게 조교하다가 말았죠. 이것도 일요일까지 조교하고 이제 왜 갑자기 일요일까지 조교를 했다는 거는 일요일 아침이니까 일요일에 적승정지 먹었나? 아무튼 자, 이 5번 도리포를 김용균 기수가 어떻게 타요?
그냥 나오자마자 붙들어요, 다. 그냥 왜냐면은 얘는 성질은 칼칼해요. 근데 성질은 이제 칼칼한데 뭐야? 몸이 뻣뻣해요. 몸이 경직돼 있거든요. 그게 몸이 유연한 말들도 뭐 붙들어야 되지만 특히 이 몸이 경직돼 있는 말, 제가 얘기했던 이런 강력한 지금이라든가 이런 거, 이혁 기수가 기승했던 이런 건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붙잡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뭐 상당히 약하니까 그다음에 대응 클래스입니다. 이 대응 클래스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제 오수철 기수가 기승했는데 선행마가 있었고 여기 무리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 있었어요. 이게 7번 달았던가요 그때? 2번이요? 예, 2번 달았군요. 2번 달았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가 비었어 공간이. 그러니까 최적의 전개를 끌어냈거든요. 근데 얘가 올라오는 그 걸음이 좋아요? 13초 한 2, 3? 그 정도 아니에요? 13초 6? 13초 3하고 6이에요. 그럼 만약에 얘가 아까 토일자 얘기했지만 아르고 무적이랑 뛰었어요. 아르고 무적도 거의 다 섰는데 9마신 차이야. 9마신 차이면 이거 엄청 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보다 이 대응 클래스의 능력을 얘만 그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만 놓고 보면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별거는 없지만 다른 상대들도 별거 없거든.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KN 스케치, 카우보이 킹, 대응 클래스 이때 동반 슈퍼라는 거 보니까 잘 뛰더라고요. 쬐끔해도 잘 뛰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근성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티아모 지난번에 8번 달고 외곽으로 돌았고 오키드밸리, 패치를 골드마이티 이거 승분전이고 뭐 골드마이티는 뭐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상이 없어요. 이 골드마이트가 뭐 저희 예상가들 보니까 골드마이트 전부 다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이 골드마이트가 오창고 조사하고 관련한 마필인데 이 아까 얘기했던 럭키 바운스 있잖아요. 럭키 바운스 이거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길게만 뭐 이번에는 인기가 없으니까 뭐 말씀 안 드릴게요. 인기가 뭐 어느 정도 있으면은 얘기가 되겠지만 뭐 없어요. 그래서 뭐 축선정도 좀 어렵고 딱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송화마치거리인데 이 송화마치거리 조교를 안 했어요. 그냥 뭐 이마방은 조교가 감이 안 와요. 그냥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교를 뭐 그냥 설렁설렁 하는데 입장하고 지난주 마지막 경주 같은 경우는 뭐야 그거 뭐 뭐죠? 히든 블레이드인가 뭔가 있잖아요. 선행 가서 마지막 경기 입상에 99 터진 거, 그 파이팅 히어로인가? 파이팅 데디랑 같이 입상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4경주였었고요. 자, 5경주입니다. 예. 그냥 아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란다. 그런 자꾸 이 뭐라 그러죠? 이 훈련 중에 훈련자가 낙마를 해요. 그러면 이 낙마를 하면 이 예상가들, 그러니까 훈련 관찰자들이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낙마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낙마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떨어졌다라는 이유만 갖고 말이 안 된다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뭐 지금 이 비엔토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훈련자가 낙마를 했어. 그러면 이 멀쩡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날? 햇빛 쨍쨍 찌고 뭐 아무 이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어디서 미끄러지면은 이제 말이 고장이 나요. 미끄러져서 넘어지지만 않으면 훈련 중에 낭만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경주력에 지장이 없어요. 막 7바퀴를 뛰면 어떻고 10바퀴를 뛰면 어때요? 얘네들 7바퀴 10바퀴 뛰어도요 지가 알아서 다 뛰어. 그게 미친 듯이 뛰냐고요. 사람이 뛰라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이 아까 얘기하다 이제 얘기가 딴 데로 가는 이 비엔토 같은 경우는 성질이 칼칼해서 막 자기 좀 이렇게
의욕이 넘친다 그럴까요? 그냥 막 미친 듯이 뛰려고 해요. 근데 이 덩치 큰 말들, 느릿한 말들 있잖아요. 설렁설렁 뛰옵니다. 지 몸 풀 정도로 뛴다고. 오히려 사람이 조교시키는 것보다 지가 알아서 스스로 조교를 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에게 가장 좋은 훈련이 뭐냐? 말씀드렸잖아요. 방목이에요, 방목. 방목. 스스로 몸을 풀게 만든. 이게 얘네들이 그 야생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잡아다가 인위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야생에 자기 스스로 컨디션을 조절을 해요. 그 방목을 시켜놓으면요, 자기 스스로 몸을 풀어요. 이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 전에도 말씀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만둔 이 부산의 김성현 조교사. 방목 좋아하는, 정말 방목 좋아하는 그런 기수 중에 하나예요. 기수 출신 때도 자기가 아침에 조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마방에서 아침 먹고 점심에 이제 놀이 운동 하러 나가면 말 한 마리 끌고 가서 저쪽 그 주로에 가가지고 양쪽에다 이렇게 줄 매놓고 물 갖다 놓고 자기는 책 보고 앉아서 있어요. 말 혼자 뛰어다니게 하려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어느 마방을 갔어요. 어느 조교사 밑에 갔더니, 누구라 그러면 안 되지. 그 조교사가 그렇게 방목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방목을 시켜요. 어떻게 시키냐면 이게 철 펜스잖아요. 여기가 이 펜스하고 이 펜스 여기다가 줄을 매요. 이렇게 여기다 물통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자기 풀어 놓는 거예요. 그냥 뛰게 해놔요. 여러분들 제주도 같은 데 가면요, 그 제주도 그 뭐죠, 육성목장 같은 데 가면은 그 종부마들 그 뭐라 그러죠? 놀이터라 그래야 되나? 그 승마장관이에요. 그게 200평이라 그랬던가? 200m라 그랬던가? 그러니까 이딴만은 그냥 말 한 마리, 종부마 한 마리를 여기다 이렇게 초지에다 풀어놔요. 스스로 이렇게 컨디션 조절하라고요. 그게 제일 이게 방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낙마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니. 물론 아까 말씀을 드린 어디 가서 미끄러지고 이런 걸 못 보죠. 우리들은 밖에서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까지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하여튼간 이 경주로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그런 인식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하여튼 그만 얘기하자고요. 근데 이 비엔토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빈말이 막 뛰어와. 근데 여기서 앞에 가던 말이 한 3마리인가 4마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친놈이 그냥 앞에 있는 말 갖다 부딪힌 거야. 갖다 들이받았어요. 들이받았는데 앞에 말이, 얘는 멀쩡한데 앞에 말이 다리가 부러졌어. 부러졌는지 하여튼 한쪽 다리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유유히 사라졌어요. 아무 이상 없이.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기서 막 뛰어오길래 역시 빈말이니까는 스피드가 좋아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저 정도 스피드를 갖고 선행 가면 그냥 돌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타니까 그게 무게 때문에 못 뛰는 거거든요. 부담 중량 때문에. 이 스피드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번 게이트고 누구의 김태희 기수야, 김하영 기수야. 선행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욕심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깥에 이제 이 4번이 퍼펙트 겉면이 좀 불안해지죠. 이제 그다음에 천둥으로 너무 좀 믿을 수 없는 기복마들이기 때문에 비엔토가 선행을 간다 그래도 좀 믿기는 좀 어렵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경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6경주입니다. 네.
이경주에서 센 마필은 그 1번 가나펜션입니다. 근데 얘는 나갈 때 한번 보세요. 막 정말 말이 걷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하는 마필을 갖다가 지난주인가요? 막 그냥 두들겨 패가면서 조교를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막 눈살이 찌푸러지더라고요. 말이 아파서 못 뛰는데 아무리 경주마가 걔네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걔네들이 생활이 경주에 나가서 전력 질주를 하는 거라 그래도 아픈 말을 그렇게 갖다가 두들겨 패고 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눈살이 찌푸러져요. 그냥 그 뭐 어떤 기수도 보면은 막 조교 무척 세게 하는 기수들이 있어요. 그냥 막 두들겨 패가면서 그런다고 해서 걸음이 느냐고요? 안 늘어요. 늘질 않습니다. 근데 그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 그런 것들 때문에 막 하여튼간 가나펜션이 센데 지금 그런 상황이고 글로벌 강타 있고요. 이 4번 이제 블랙 초콜릿입니다. 블랙 초콜릿. 이게 또 좀 현혹시킨다 그럴까요? 조교 때는 정말 매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행 심사를 보니까 이거 뭐 날라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 조교를 갖고 얘기를 해요. 실전을 띈 걸 갖고 얘기를 해요. 일단 실전을 띈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은 지금 조교 때 그렇게 뭐 맹숭 다니니 뭐 좀 그렇고요. 한강질주 기복 있는 말, 두손 판타스틱. 이경주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글로벌 강타가 이게 지금 뭐 조교를 조금 약하게 했더라고요. 이것도 이 집 마방답지 않게 뭐 습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영 조교를 대신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뭔가 뭐 다리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뭐 밥을 안 먹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믿으시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없어요. 뭐 이 한강질주도 최근에 와서 좀 기복을 보이고 칼보탱고 이거 좀 바닥에서 와야 해서 너무 늦고 결국에는 뭐 글로벌 강타 블랙 초콜릿 이런 마필들인데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지만 뭔가 지금 뭐 조교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해 보인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6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7마리가 출전해 있는 1300m 죄송합니다. 7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 1300m고요. 마이웨이, 나노메타, 금화파이어리, 뭐 용비서울, 불의권 머니장군, 에이스군주 뭐 여러 마필입니다. 안쪽에 특급대로도 있고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뭐 가야 됩니다. 왜 어려운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나노메타가 지난번에 용비서울이 선행을 갔는데 그 뒤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노메타는 지금 그 뭐 어떤 더비도 뛰고 큰 경주 굵직굵직한 경주에 가서 다 뛰었어요. 물론 순위도 없고 뭐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 타고 막 세게 보잖아요. 전부 다. 근데 물론 이제 주로가 이렇게 뭐 포화 16%면 가벼웠었죠. 근데 그 당시도 7월 16일이에요. 7월 16일 토요일 6일 13일이라 그랬죠? 제가 6일 13일 20일이라 그랬나요? 예. 그러면은 15일이니까 16일이니까 일요일 날 뛰었네요. 14일이 금요일, 15일이 토요일, 16일이 일요일이네요. 그 주간이에요. 그 주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빠른 흐름이었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기록은 얼마야? 28초 오면은 잘 뛴 거죠. 28초 오면 잘 뛴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용비서울이 선행을 가는데 나노메타가 그 뒤에서 나스에서 걔를 못 넘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가 포인트예요. 그 나노메타 그러니까 이제 나노메타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이유를 못 찾는 거죠. 왜 못 넘었을까 저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는 지금 센 경주에서 다 그렇게 센 말들이랑 뛰면서도 경쟁력을 보였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수위도 없기도 하긴 하지만은 거기다 장거리까지 다 뛰어봤고 근데 앞에 있는 용비서울을 못 이긴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용비서울인데 지금 지난번에 이게 뭐 선행을 가도 안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또 나노메타랑 반대로 선행을 가니까 그냥 뛰어. 근데 이번에는 조교를 안 했어요.
이 자전지 파행 때문에. 그 자전지 파행 때문에 지금 조교를 조금 약하게 했어요. 뭐 안 했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는 안 했다라는 게 뭐냐면 그동안의 어떤 보통의,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했던 패턴에서 좀 뭔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뭔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달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주로는 안 했다, 훈련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전지 파행 때문에 이런 조교를 못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 체구가 작기 때문에 뭐 체중이 불어야 된다, 빠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선행을 쉽게 갈 거냐, 어렵게 갈 거냐, 뭐 이것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뭐 예상 안 잡은 예상가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저도 뭐 예상은 안 했고요. 그다음에 마이웨이입니다. 마이웨이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고개가 높아서 안 될 거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계속 지금 이렇게 뛰어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겠죠. 거기다 2번 게이트고, 반쪽 바깥쪽에서 용비 서울이 1100이죠. 바깥쪽에서 용비 서울이 치고 나오면, 5번이 치고 나오면은 2번이 이런 식으로 가요. 자리를 늦게 비켜줘요. 늦게. 얘가 빨리 들어와서 선행을 가는 게 아니고, 이 5번 용비 서울이 나오는 거 보면은 스타트 같은 경우는 좀 늦어요. 나와서 발발거리고 스피드로 가죠. 스피드로. 얘는 발발거리 스피드로 가요. 근데 얘는 주폭이 크기 때문에 2번 마이 이만큼 가면 얘는 이만큼 더 힘을 써야 되죠. 그래서 좀 불안하다니까. 아주 쉽게 가버리면 제 예상이 틀려버리고 얘가 그냥 만약에 쉽게 가버리면 제 예상은 틀리는 겁니다. 제 예측은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 11번 에이스 군주입니다. 이건 이제 바깥에서 날라오려고 거리를 지난번에 늦었죠. 얘도 지금 체구는 한 440km밖에 안 나가죠. 440km밖에 안 나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연해요. 그러니까 순발력은 없고 뒷심은 있는 거예요. 유연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폭의 어떤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1300 검증이 필요해요. 일단 검증이 필요하고, 이 경주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이 기수의 심리는 이제 밀고 간다고요. 그 뒤에서 나 혼자 페이스를 유지하지는 않아요.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이번에는 그냥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배팅권에서 주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방어 정도만 해두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금화파이어리가 있습니다. 이 금화파이어리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발 쓰는 게 간결함이 없어요. 발 답보도, 발 바꿈도 잘 못해요. 이게 왜냐하면 간결하지 못한 발씀.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지세라 그러잖아요. 지세, 올바른 지세, 뭐 비정상인 지세 막 그랬을 때 이게 그러니까는 뭐 솔직히 이렇게 좀 가격하게 얘기하면 기형이라는 얘기예요. 기형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좀 비정상인 지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 쓰는 게 간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안으로 기대고. 그러니까는 몸은 좋아요. 몸은 좋은데 이 다리에 어떤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막 힘으로는 뛰려고 그러지만 그 타이어를 갖다가 몸은 벤츠인데 동체는 벤츠예요. 벤츠인데 타이어는 뭐 좀 아주 격하게 얘기하면 뭐 티코 바퀴를 갖다 달아놓은 거야.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어요. 좀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해드리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선두권에 붙어서 라트에서 어떤 결정타를 못 날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바퀴만 정말 진짜 벤츠 바퀴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바퀴 딱 다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날라다니겠죠. 그런 어떤 단점들이 있고, 불의 꽃, 머니장군. 이 머니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동안 김여정 기수와 이동화 기수의 어떤 그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어때요? 지난번에 그 이동화 기수가 뒤에서 붙들고 있잖아요. 딱 나오자마자 그냥 얼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붙잡았는지. 김여정 기수의 주먹과 이동화 기수의 주먹의 어떤 그 위치, 제어하는 그 고삐의 텐션,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뭐가 다른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치에서, 그래서 저는 딱 뛰는 순간, 엄청난 탄력을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탄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얘도 440km, 50km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주폭의 그 한계를 보여요. 주폭의 한계. 그러니까는 13초 1인가 나와요. 저는 한 12초 5 이하로 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중간에 그 제어하는 과정을 보고 야 엄청나게 낯이 다르고 근데 앞에 말도 뭐예요? 이게 뭐 이상한 말이던데 금성세계 선행가는 금성세계 다 쓰는 금성세계 근데 지난번에 또 금성세계가 지난주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경주는 어려워요. 일단 뭐 나노메타는 뭐 인정 어떻게 하든 저거 하니까 뭐 제가 여태까지 뭐 흉봤지만 그래도 지금 용비서울이 그런 어떤 훈련 상태이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200m 국내선언 오픈 루키 스테이크스 이제 서울 특별 경주. 얘네들이 이제 12월 달에 이제 2세만 이제 그랑프리 브리더스컵에 나가는 말들이죠. 아마 이제 그 부산에 가서 펼쳐지겠죠. 브리더스컵은. 그다음에 그랑프리는 이제 서울에서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경주는 예. 이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라라케이입니다. 라라케이. 제가 아까 이제 그 뭐랑 뛰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라라케이가 타우루스킨하고 이제 동반 스포했는데 이 라라케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한 450km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그럴까요? 욕심 제가 뭐 예상하는데 이 말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간 좀 조금만 요렇게 했으면 요 정도 됐으면은 매상가 입장에서 좀 추천하기 쉽잖아요. 예. 어떤 잠재력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주폭이 작아요. 주폭이 작은데 그 타우로스 킨하고 이 동반 스포할 때 보면은 정말 그냥 이 신장력이 생고무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냥 무조건 나라케이 그러니까 얼만큼 레이스가 빠르냐인데 무척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선행마가 많잖아요. 8번 한강 크라운, 8번 10번 달빛 조각사. 일단 두 마필이 빨라요. 다른 마필도 빠르기 때문에 경주 자체가 엄청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라라케이가 과연 유승환 기수가 얼만큼 힘한 배를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좀 다른 얘기, 이 내용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 8번 한강 크라운이 유승환 기수가 2승을 해가지고 4군에 와 있는 마필인데 왜 유승환 기수가 이거를 타냐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유승환 기수가 이게 약하니까 이걸 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어떤 인간관계겠죠. 저는 그쪽에 좀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이거를 저거 한 것 같고. 아무튼 얘네 둘이는 8번 한강 크라운과 10번 달빛 조각사는 선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이 한강 크라운은 제가 그랬죠. 이 타이어가 지금 이제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타이어가 얘는 동체는 벤츠인데 타이어는 이제 티코 타이어를 달아놨어요. 특히 이 후구의 뒷다리 어떤 구동력이 나와야 되는 뒷다리에 이게 조금 이렇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만약에 지금 선행을 가서 그게 안 보여요. 선행만 2번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선행 못 가면 실패해요. 근데 어떻게 경주가 가요? 8번, 10번 이런 식으로 가요. 얘네 둘이 빠르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10번, 8번 이런 순서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10번도 마음 놓고 못 넘어가요. 아직 어리고 쟤는 또 앞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떤 장추열 기수가 조금 더 그 앞날을 내다본다면은 8번 한강 크라운을 보내주고 따라가지 않을까
추입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페이스를 유지하고 가는 거죠. 유지하고 가는 거죠. 뭐 추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고 그런 식의 전개를 펼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주가 얼만큼 빠르냐가 이제 나라 캐릭에게 어떤 입상 기회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 한다면 이제 옥천 스나이퍼입니다. 옥천 스나이퍼인데, 자, 데뷔전 때 이혁 기수가 붙들고 있다가 라트 이제 타려고 그래. 12초 몇이요? 12초 4? 5? 12초 0인가요? 예, 12초 0이네요. 어떤 게 12초 4죠, 그럼? 아, 이클립스 베리가 데뷔전 때 12초 4. 얘가 이제 12초 0을 끊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난번 두 번째 경주 1200에 이제 승군을 해서 1200을 뛰는데, 여기쯤에 와서 모래를 맞고 가속이 안 나. 여기 막 상코나 선에 내려갈 때. 그러니까 이제 이혁 기수가 몰고 때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너도 급할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냥 웬만하면 붙들고 있을 텐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무조건 붙들고 있어요. 예. 안 쫓아갑니다. 질 때 지더라도 안 쫓아갑니다. 문제, 모래를 맞으니까 말이 좀 점두가 안 되면서 가속이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막 때리고 이제 몰고 때려요. 때려서 가는데, 자, 체구가 작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을 여기서 순간적이에요. 20m, 30m 그 순간에 얘를 이제 거기서 이제 다그쳐요. 힘을 이제 그 페이스를 놓쳐버려요. 제 페이스를 유지를 하지 못해요. 그 라스트에서 여러분들 얘 걸음 보세요.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주폭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딱 대표적인 거예요. 눈을 보면은 데뷔전 때하고 지난번 경주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딱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실수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그러게 그냥 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어디서 안 갔나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런 것들이 얘가 왜 데뷔전 때는 12초를 끊었는데 지난번에는 얼마 끊었어요? 14초를 끊었냐 이거야. 2초가 늦어. 생각해봐요. 여긴 1000m니까 여긴 1200이고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혁 기수가 이것만 보강을 해주면 돼요. 그 보강해주는 게 뭐예요? 잡는 거예요. 페이스 조절해 주는 거예요. 페이스 조절을. 그러니까 그런 조절을 했을 때 과연 얘가 능력을 데뷔전 때 보여준 12초를 끊어낼 거냐, 14초를, 그러니까 지난번 차, 이건 아니지. 예. 그거를 좀 판단하시고요. 마이티 센터, 이게 데뷔전 때나 지난번 경주를 보면은 동치감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11번 이클립스 벨이죠, 이클립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보세요. 지난번 이혁 기수의 문세영 기수가 뒤에서 막 모래 맞으니까 11번 게이트였었나요? 예, 11번 게이트에서 막 외곽으로 모래 맞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누구죠? 옥천 스나이퍼처럼 등치만 다를 뿐이지 고개 쳐들고 막 주춤주춤거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 문세영 기수가 붙들고 있어요. 딱 붙들고 있고 그래 줘야 되는 거예요. 말한테 너 지금 내가 똑바로 뛰게 해줄게 라고 명령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막 그냥 나 가야 돼. 그냥 누구처럼 막 가야 돼. 막 바깥으로 돌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 근데 이혁 기수는 어떻게 해요? 선행 가버려. 모르겠어요. 뭐, 예. 자기가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이걸 언제 또 탈 기회가 있냐 이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 K하고 한강 크라운 유승환 기수의 어떤 그 선택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클리스 베리 같은 경우는 주행심사에 문세영 기수가 했고 데뷔전 때 문세영 기수 타고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전결인지 못 되면 못 탔단 말이야. 근데 이혁 기수한테 기회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 같으면은 나도 죽기 살기로 선행 가요. 내가 이거 언제 타겠어? 언제 문세영 기수가 또다시 그런 기승전결 때문에 나한테 돌아올, 그건 기약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선행을 갔어요. 선행을 가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이겨버렸어요. 근데 얘가 지금 그날 보여준 탄력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좀 나쁘진 않아요.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은. 근데 선행을 가서 이제 그런 라스트 활용 타임을 냈다라는 건데, 딱 하나 흠이라면은 자세가 높다라는 거예요. 자세가 높다. 이 자세가 높은데 아까 제가 이 경주를 주구장창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빠른 흐름에 얘는 여기서 선행 못 가요. 가려면 힘을 써야 돼요. 그렇게 가서는 지금 이 높은 자세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 발전 비전은 이경주에서 얘만큼 갖고 있는 말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조금 불안감이 없잖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겠죠. 예. 4번 나라K, 8번 한강크라운 달빛 조각사, 11번 그 다음에 9번 옥천 스나이퍼.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플라잉 스타요? 플라잉 스타가 어떤 잠재력 측면에서는 예, 뭐 이클립스 베리 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가능성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잠재력은 좀 있어 보이는데 좀 지난번 뛴 어떤 그 걸음이라든가 데뷔전 때 뛴 그거 봐가지고는 그렇게 지금 세게 보여지지는 않다. 좀 앞으로의 어떤 그 비전은 있을지 몰라도 아무튼 팔경주는 이 라라K가 포인트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팔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이 3번 아이스스타입니다. 지금 박태준 기수가 지난번에 한번 들어왔는데 전번에 근데 이마필은 멀로 기수밖에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말은 좀 취소를 할게요. 왜 취소를 하냐면 그 취소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멀로 기수가 탈 때 제가 뭐라 그랬죠? 발씀에 간결함이 없다. 이 말은 영원히 예, 뭐 배터한테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 멘트까지는 안 했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말을 보니까 물론 그게 이 간결한 발씀이 뭐 월등히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줬어요. 누구죠? 아이스타가. 근데 그 예를 들냐면 목요일이죠. 어제니까. 목요일날 아이스타가 그 서울돌풍이라고 토요일째 나오는 신마 있죠. 한 번 뛴 거. 이거 뭐 지금 지난주에 출전하려다 안 하고 뭐 이게 주행이 좀 안 돼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주행이 좀 불안하다기보다 내측으로 사행하는 끼가 있었죠. 근데 이 서울돌풍하고 이 동반 습보를 하는데 얘한테 져요. 얘가 지금 이 아이스타라는 마필이 490km 이렇게 나가는데 이 서울돌풍한테 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간결하지 못한 발씀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그동안 말씀 주구장창 얘기를 해왔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다른 마필들 쫓아도 못 가던 마필이에요. 어떤 말하고 동반 습보라도 쫓아를 못 가던 마필인데 아무리 육군말이라지만 잘 돌아. 거기다가 발도 예전처럼 막 이렇게 높이 쓰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 딱 좋아진 게 뭐냐면 제가 간결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무릎을 이렇게 꺾어요. 무릎을 꺾는다라는 건 여러분들 그 포크레인 찍는다는 표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 이 포크레인 찍을 때 푹푹 찍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를 따라가는 거야. 육군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취소한다 하는데 저 정도 되면 취소해야죠. 그동안에 이게 뭐 전혀 그래서 제가 멀로기스 탈 때도 이 마필은 안 되는 말이라고 그랬던 마필이에요. 멀로기스가 얼마나 힘한 배 조절해가지고 라트에서 끌어냈냐고요.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기준이었었거든요. 2차 올 때인가 3차 올 때. 그게 기준이었었는데 요즘에 완전히 좀 달라졌어요.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능력을 월등히 치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적어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5번 뉴청파입니다. 누편차도 지난번에 뛸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죠. 사이즈상 한 수 아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이즈상 한 수 아래다. 이게 인기권에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해놓고 워낙 말 컨디션이 좋아서 좀 긴가민가 했어요. 여태까지 뛴 걸 보면 1400에서 26, 27초대를 뛰었죠. 28초 뛸 때. 27, 26, 27. 그래요. 26, 27. 잘 뛸 때 26. 근데 이 기록이 자꾸 저를 좀 자신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26초, 27초 뛰면은 잘 뛴 거거든요. 기록만 놓고 보면. 근데 저는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전에서 얘가 뛴 걸 보면 기록을 빼놓고 얘가 뛴 걸음을 보면 실전에 뛴 걸음을 보면 야, 넌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맛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얘는 사이즈가 한 수 아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놓고서도 이 기록이
무시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실전에서 착순도 못 오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그 착순보단 더 올 것 같아요. 그냥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꼭 입상을 합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보단 더 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번에 상대는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거리도 1200m고, 맞죠? 1200m? 네, 1200m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6초, 27초가 그러니까 1400 기준입니다. 1400 기준 26초. 얘가 뛴 그 기록이. 근데 이게 기준이 아니라 이제 지난번 뛴 거기에 기준을 삼아야 돼. 지난번에 이제 착순이 없을 때. 그러니까 지난번 편성이 세졌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다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이번엔 1200m라 그게 기준이 조금 세우기 애매하고. 그다음에 한강 에이스 있고, 뭐 텐베거는 3차 올 때, 콩코드 스포츠에 3차 올 때, 이걸 뭐 알잖아요, 기억하고 있고. 이 4번 파워박스입니다. 이게 컨디션 쇼인데 공백기고, 이런 것들은 뭐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고. 그냥 남는 건 누구예요? 6번 K 토킹. 얘도 지금 공백기인데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죠? 강철 부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 기억에는 18조 박대영 조기사가 관리하다가 어디로 갔다가 일로 갔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이거는 박대영 조기사가 정년 퇴직하면서 일로 어디로 갔다가 일로 왔는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1200m는 아주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놓고 이제 강하다 놓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 강철 부대 있지 않습니까? 강철 부대처럼 49조에서 37조로 오면서 아파가지고 조교를 못했어요. 근데 이 K토킹도 18조에서 37조로 가면서 뭐 어디가 이상인지 공백기하고 지금 조교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출전 기준, 출전일 기준으로 해서 단주 조교야. 그 이전에 조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살펴주십시오. 하여튼간 이번 주 조교를 위해서 얘가 습보가 없어. 그러면 이건 뭔가 좀 의심을 해야 되는데, 센 거는 세다고 치지만, 아니, 이번 주에 출전하는데 습보를 한 번도 안 한다? 그럼 이전에 다 했나요? 응? 수영조교? 수영조교. 습보 일요일날 한 번 했네요. 제 기억에. 습보를 했네요. 습보를, 예, 일요일날 한 번 했는데,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간 뭐, 컨디션만, 그러니까 체중만, 여러분들은 체중만 좀 맞춰갖고 나오면, 이게 지금, 체중을 좀 맞춰 있죠? 지난번 주행심사 때, 488, 원래 489에서 입상했던 마필, 최근에 예전에 뛴 거 보면 13초대를 뛰는 마필이에요. 7착으로 와도 13초, 머리를 쳐도 13초, 엄청 빠른 마필이에요. 엄청 빠르고, 뭐 월등한 그런 지구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지구력이 좀 괜찮은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경우에서 K토킹을 축으로 해서 이제 후착 찾기, 아이스타, 파워박스, 한강 에이스 뭐 이런 라운드파는 지금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자, 구경주였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울트라킹. 이제 울트라킹 같은 거 얘기해야 될까요? 울트라킹. 지난번에 선행 가죠? 1000몇 했어요? 1600에서 선행. 길을 쓰고 지금 뭐 선행 가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토니오 기수도 이런 것들은 글쎄 모르겠어요. 작전 지시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울트라킹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뭐 27전에 3승 4착 2착 4번 3착 뭐 잘 뛴 거죠. 이 정도면. 근데 이메란 마필들은 그냥 저는 그냥 좀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거의 기억에 이렇게 담아두는 마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얘기했던 그 라누트 있지 않습니까? 라누트. 이 차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선행 이런 것들은 선행 가서 누구한테 아까 제가 이거 그 질주본이 와서 댐비면 싸우면 어떡하냐. 이게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선행 가가지고 와서 댐비니까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는 게 라누트도 그렇고 질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거 머릿속에 좀 기억에 안 두는 마필이고 기쁨 한우는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이렇게
조교를 하다 말다 해서 뭐 이마펠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을 안 썼고 일단 BJ 스톰 컨디션 괜찮고요. 울프 플레이 지난번에 1600에서 외곽으로 따라가면서 입상을 했고 근데 뭐 일격필살 배다리 왕자 거기에 울트라와스 약한 레이스는 아니네요. 지난번에 캡틴 브라보도 푸르칸이 첫 승을 했던 마필이고 와일드 삭스는 이건 뭐 뒷심 있는 마필이고 매직 주니어 그냥 남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 유쾌한 날들인데 요거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유쾌한 날이 뭐냐면 유쾌한 날들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좀 캐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뭐 가끔 이제 성격이 좀 칼칼해서 이제 보조주로 해서 좀 조교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이번에는 이 유쾌한 날이 습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 희한하죠. 아까 얘기했던 뭐 K-토킹이라든가 뭐 이런 말들 보면은 뭐 습보가 없다. 제가 막 그랬는데 자, 이 유쾌한 날은 습보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되는다라기보다 얘한테 맞다라는 겁니다. 왜 맞냐?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좀 성질이 칼칼해서 보조줄에서 대부분 해요. 그리고 뭐 여태까지 보면은 이 유쾌한 날이 네 내주로 해서 펜스에다 대놓고 습보를 합니다. 막 두들겨 패가면서 말이 뛸 것 같은데 안 뛰거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죠. 빨리 캐치해라 단점을. 빨리 캐치해서 이거를 수정을 해줘야지. 수정을 바꿔줘야죠. 순치를 시킨다? 아니, 순치는 아니고 수정. 응? 뭐예요? 그냥 얘는 한쪽으로만 뛰는 거야. 한쪽으로 한 발로만 뛰어. 자, 그거를 순치하기 위해서 훈련 승인자도 그렇고 기수인 김효정 기수도 그렇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습보를 하면 안 돼. 얘는 습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습보하면 도루함이 타불이야. 도루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수가 훈련자가 제어를 해가지고 얘의 단점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쌓이고 쌓여야 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거 뭐예요? 이거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이 스피드 루키 있지 않습니까? 스피드 루키. 말씀드렸잖아요. 자, 40조에서 4조로 이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김태희 기수인가요? 김하영 기수. 바로 김태희 기수 기수했을 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바꿨다. 40조에서는 조교 습보 빵빵 하던 거 여기 와서는 습보 안 한다. 구보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날 사차가 왔어요. 1700인가 사차가 왔어요. 하차 왔죠? 근데 그날 뛴 걸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쯤 더 뛰어보고 적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오수철 기수가 기승했던 베링맨을 제가 축으로 추천드렸는데 이 스피드리퀴가 없어요. 한진말로 들어와서 999 터졌잖아요. 이거 신영철 기수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2주 만에 출전했어요. 2주 만에 이 스피드루키가 습보 없이 2주 만에 출전했단 말이에요. 40조로 와서 40조에서 4조로 와가지고 습보 안 하길래 올컷이 너 걸렸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4차인가 3차 왔어요. 4차 왔나? 그래서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그게 조금 더 많이 늘어야겠구나 그러는데 2주 만에 출전하면서 이걸 간과한 거죠. 자, 2주 조교를 했다고 가정하죠. 자, 실전을 뛰었어. 그 습보를 한번 꽝 한 거야. 김태희 기수가. 그리고 나서 2주 만에 또 출전했습니다. 구보만 해요. 들어왔어요. 베링맨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베링맨을 축으로 해서 이 스피드루키가 없잖아요. 그냥 후회가 되는 걸 한 번 더 갈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유쾌한 날도 여기에 대입을 시키십시오. 자, 일단은 얘를 지금 그동안 40주에서 습보 꽝꽝꽝 하던 거, 물론 얘는 이제 마박을 옮긴 건 아니지만 습보를 막 하던 걸 갖다가 얘의 단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한번 뭐 가볍게 한번 공략해 볼 수 있고, 자, 이게 만약에 얘처럼 고쳐지면 되는데 다음번에 또 이번에는 그냥 좀 뛰어다녀 볼까 그러면은 도루하면 타블이에요. 그죠? 예, 다시 스피드루키처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유쾌한 날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 스피드루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요. 이 스피드루키는
걸음이 느려요. 467km, 470km 정도 나가는데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 채공이 있기 때문에 조교 때 힘을 써버리면 실전에 들어가서 힘을 못 쓴다고요. 얘는 이런 단점이 있고 이 유쾌한 날들은 한쪽으로만 뛰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순치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도 좀 가볍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이번에 어떤 뭐라 그러죠? 조금 뭔가 변화를 보인다. 그럼 다음번 조교가 어떤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또 예전처럼 뛰어다니면은 도로함이 타버리고 똑같이 스피드기처럼 해갖고 나온다면은 뛸 거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예, 식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8월 마지막 주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좀, 예,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여러분들 참고 들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유준하였습니다.